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한 선사시대 상어인 메갈로돈은 길이가 18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바다에 살았던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무서운 바다 괴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메갈로돈보다 더 무서운 바다 괴물 20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스테타칸투스는 약 3억 8,500만 년에서 3억 2천만 년 전인 대본기 후기와 석탄기 초기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약 70cm 길이의 상어와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모루를 닮은 특이한 모양의 등지느러미였습니다. 수컷은 등에 이상한 돌출부가 있었는데 종종 다리미판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짝짓기 중에 수컷을 암컷에게 고정시키는 애착 메커니즘으로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약 1.5m 길이에 도달했으며 이것은 3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바다 괴물은 주로 바닥에 사는 유기체를 먹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느린 물고기와 두 종류를 적극적으로 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석회화된 연골의 존재는 이러한 큰 덩어리의 가장 초기 사례 중 하나를 표시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생물의 화석은 중국, 유럽, 북아메리카 및 러시아의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봉기 말기에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19. 마그나피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 드물게 볼 수 있는 두 종류 그룹 마그나핀대과에 속합니다. 이 바다 생물을 본다면 멸종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깊은 곳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마그나피나의 팔과 촉수는 매우 길며 길이가 4에서 8m로 추정됩니다. 다른 오징어 종과 달리 마그나피나의 팔과 촉수는 길이가 같고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매우 무섭습니다. 그것의 길고 얇은 부속체는 스파게티 또는 아빠 긴다리 거미의 다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해저를 따라 팔과 촉수를 끌고 식용생물을 잡아먹는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기 위해 촉수의 미세한 빨판을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어쨌든 마그나피나는 아마도 심해의 악몽의 결과일 수 있지만 여전히 바다 깊은 곳에서 찾기 어려운 생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악몽을 꾸게 하는 외계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8. 이름에 얼굴 없는 이 있는 생물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굴 없는 커스크 뱀장어를 만나고 직접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커스클 종이며 모노티픽 속 유일한 종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약 3,900에서 5,100m 깊이에서 발견됩니다. 이 바다 생물은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외모와 눈이 피부 아래 깊숙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1800년대 후반 HMS 챌린저가 역사적인 세계 일주 해양 탐험 중에 처음 수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아래에 입이 있는 육식동물이지만 사냥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제한적입니다. 이 뱀장어의 일종은 1800년대 후반 이후 호주 동부 해안에서 탐험하던 중 재발견될 때까지 호주 해역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압력이 높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심해 지대에 서식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17. 헬베티코사우루스는 약 2억 4,200만 년 전인 트라이아스기의 지금의 스위스에 살았던 대형 해양 파충류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두개골 및 두개골 후 요소를 포함하는 거의 완전한 홀로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베티코사우루스는 주둥이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약 3.6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탈라토사우루스와 같은 다른 멸종된 해양 파충류와 유사한 길고 유연한 꼬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측면 기복에 의해 물의 통에 스스로를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견고한 가슴띠와 앞다리가 노와 같은 움직임에 잘 적응되어 추가적인 추진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헬베티코사우루스는 가까운 친척이 없는 혈통의 유일한 알려진 구성원입니다. 추가 분석을 통해 디압시드 파충류, 아마도 악어와 새를 포함하는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6. 머리가 둘 달린 상어는 과학자와 대중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이론과 관찰은 머리가 두 개인 상어의 발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연구원들은 유전적 장애가 이 상어의 발달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은 실험실에서 배양한 상어 배아에 대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며 감염, 화학물질 또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 유전적 이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남획이 기여하는 요인으로 제한되어 왔는데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가 그러한 비정상의 유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둘 달린 상어는 여전히 비교적 희귀하며 과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표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제한됩니다. 유전 질환일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 대사장애, 오염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다른 요인도 제한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머리가 두 개에 달린 상어는 일반적으로 기형으로 인해 오래 생존하지 못하여 번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5. 타니스트 루페우스는 약 2억 1,5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던 멸종된 파충류입니다. 이것은 몸과 꼬리를 합친 것보다 긴 약 3m 길이의 매우 길쭉한 목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거의 완전한 골격을 포함한 수많은 화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 길이가 6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목은 단지 10개의 척추뼈로 지탱되어 있는데 각 척추뼈는 놀라울 정도로 길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생활 방식과 서식지는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이것은 길지만 상대적으로 뻣뻣한 목을 감안할 때 수생 또는 반수생 파충류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발견된 잘 보존된 이 화석에 대한 최근 분석은 그 동물이 잘 발달된 엉덩이와 강력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것은 그것이 낚시 파충류라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겹쳐진 비늘과 잘 발달된 뒷다리는 또한 타니스트 루페우스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목 척추뼈에 더 많은 통제력과 유연성을 가졌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4. 일본 신화에서 노젓는 용신의 궁전에서 온 사자를 의미하는 류규 노 트스카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에 따르면 많은 노젓 물고기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은 지진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노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뼈 물고기로 최대 17m의 길이와 최대 270kg의 무게로 보고되었습니다. 길고 리본 같은 몸체, 큰 눈, 돌출된 붉은 가시가 왕관과 같은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거대한 노 물고기는 최대 1000m 깊이의 바다에 햇볕이 잘 드는 메스코펠러직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것의 행동과 수면 주기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크레일새우, 플랑크톤 및 기타 작은 갑각류를 걸러내어 먹이를 먹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거대한 것은 물속을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가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13. 고블린 상어는 머리 꼭대기에서 튀어나온 길고 납작한 주둥이가 범나를 닮은 인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몸체와 분홍색에서 자줏빛을 띤 회색에 이르는 특이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지느러미에 밝은 파란색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다 자란 고블린 상어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3에서 4m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상부 대륙 경사면을 따라 심해에서 발견됩니다. 고블린 상어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기록되었으며 일본 근처에서 가장 흔하게 목격됩니다. 그들의 애매한 특성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많은 상어종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생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가장 활동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느리게 움직이는 포식자로 간주되어 먹이를 쫓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뼈가 있는 물고기, 갑각류 및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를 잡아먹는 기회주의적 먹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먹이를 식별한 다음 턱을 뻗어 먹이를 잡기 위해 앞으로 내뻗을 수 있는 독특한 먹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이 고대 포식자는 인상적인 크기와 무시무시한 외모로 인해 과학자와 공룡 애호가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브리악어라고도 알려진 람푸스쿠스는 펠리오신 시대에 살았던 악어의 멸종된 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가리알 및 팔스 가리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11m로 추정되는 거대한 파충류로 역사상 가장 큰 악어 파충류 중 하나였습니다. 길쭉한 주둥이는 짧고 땅딸막한 다리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람푸스쿠스의 화석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시왈릭 언덕, 파키스탄의 신드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악어종에 속하는 육식동물로 생존을 위해 주로 다른 동물을 먹습니다. 이것의 식단은 물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 악어와 다른 수생동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에는 물고기, 작은 파충류, 그리고 아마도 어린 공룡이 포함되었다고 널리 믿어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을 가진 람푸스쿠스는 몸부림치는 먹이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장비를 잘 갖추고 있었으며 자신보다 큰 먹이도 성공적으로 잡아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11. 프테로스 페누스와 다른 고생물들은 그들의 무서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해양 포식자의 틈새로 크게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어와 고래류가 이미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며 이 뱀이 거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알레티노피디아 뱀, 특히 팔레오피데 계통에 속하는 대형 파충류의 멸종된 속입니다. 이 뱀의 일부만 발견되었지만 평균 추정치는 2.5에서 4.8m 길이로 큰 파충류로 여겨집니다. 발견된 가장 큰 척추뼈는 개별 길이가 약 5.7m에 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미국 동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얕은 바다에 사는 바다뱀이었습니다. 이것이 식량을 찾기 위해 고대 세계를 두려움 없이 항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족에는 중기 에오세 동안 거대한 크기에 도달한 강어귀와 바다뱀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뱀은 더 높은 신진대사와 더 단단한 척추를 가지고 있어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더 효율적으로 수영했다고 합니다. 10. 이 고대 고래는 길이가 6에서 7m로 고대 상어가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자이고 파이세터는 약 760만 년 전 후기 중신세에 살았던 고래, 특히 향유고래의 멸종된 종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지층에서 발견된 단일 표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래는 현대 지중해의 전신인 고대 파라테티스의 해에 살았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현대의 향유고래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마도 진보된 반향정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의 두개골은 뇌 위에 알려진 큰 분지를 특징으로 하며 스퍼메세티 기관과 멜론이 위치했습니다. 이 구조는 비강에서 생성된 반향정의 클릭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이고파이세터는 리비아탄보다 아크로피세터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래는 커진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상어, 큰 두종류 및 기타 고래와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하는 데 적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마크로랩토리얼이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9. 쇼니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어룡 중 하나로 길이가 최대 15m에 이르고 무게가 약 30톤에 달합니다. 이 바다괴물은 2억 3,700만 년에서 2억 2,700만 년 전인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던 대형 해양 파충류의 멸종된 속이었습니다. 쇼니사우루스는 주둥이가 길었고 지느러미는 다른 어룡에 비해 길고 좁았습니다. 그것은 턱 끝에만 이빨이 있었고 가장 작은 어린 표본에만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네바다주를 덮고 있는 고대 바다에 살았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트라이아스기 수생 생태계에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으며 더 작은 물고기, 오징어 및 기타 작은 해양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순수한 크기만으로도 고대 바다에서 인상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원근법으로 보자면 쇼니사우루스는 할리우드 간판만큼이나 키가 컸습니다. 8. 주름상어는 뱀 같은 긴 몸체에 납작한 뱀 같은 머리와 짧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6개의 붉은 가장자리 아가미 슬릿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주름이 있는 칼날을 닮았습니다. 몸은 짙은 갈색 또는 회색이며 패들 모양의 가슴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는 상대적으로 작고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어는 보통 600에서 1000m 사이의 깊이에서 발견되는 심해에 서식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먹이에게 돌진하여 먹이가 상당히 클 때도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진 활동적인 포식자입니다. 그들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뱀장어와 매우 흡사한 뱀장어 같은 헤엄치는 동작으로 몸부림치는 듯한 동작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식단은 주로 오징어, 문어 및 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다른 물고기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7. 펜테콥테루스는 약 4억 6,7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중기에 살았던 수생절지동물인 멸종된 속입니다. 펜테콥테루스 종에는 데코라엔시스라는 한 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테콥테루스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군함인 펜테콘터와 날개를 의미하는 전미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1.7m의 길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절지동물 중 하나입니다. 펜테콥테루스는 고대 바다를 지배했던 당대 최고 포식자로 여겨집니다. 길고 좁은 몸과 움켜진 큰 팔은 먹이를 잡는 데 적합했습니다. 펜테콥테루스의 꼬리는 현대의 육지 정갈처럼 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균형을 잡고 수영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바다괴물의 화석은 아이오와주 데코라에서 발견되었는데 아이오와 강 상류에 의해 대부분 가라앉은 고대 운석 충돌 분화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것은 알려진 다른 종들보다 거의 900만 년 더 오래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에우리프테리드이기 때문입니다. 6.
캐슬드 워베공 샤크는 화려한 색상과 복잡한 피부 프린즈로 인해 뛰어난 위장을 제공하는 가족 중 가장 특화된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넓고 납작한 몸체와 어둡고 점박이 같은 색은 암초에 녹아들어 변장의 달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호주의 북부 해안, 뉴기니 및 인근 섬의 얕은 산호초에서 발견됩니다. 이 상어는 넓고 납작한 몸과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머리와 턱 주위에 고도로 갈라진 피부 덮개가 있어 독특하고 수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보통 꼬리를 말아 올린 채 동굴이나 돌출된 바위 아래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고독한 상어이며 먹이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여러 좋아하는 휴식 장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은 범위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고기, 게, 오징어, 문어, 심지어 다른 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또한 콧구멍이 있는 작은 감각기관인 바벨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순진한 먹이를 덮칩니다. 또한 꼬리를 튕겨 작은 물고기의 움직임을 흉내내고 순진한 희생자를 손이 닿는 곳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5. 리즈이티스는 본질적으로 물고기 세계의 헐크였으며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을 만큼 크지만 거의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바다 악어 및 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포식자와 해양 환경을 공유했습니다. 리즈의 물고기를 의미하는 리즈이티스는 약 1억 6,500만 년에서 1억 5,200만 년 전 쥐락의 중기에 살았던 멸종된 거대 물고기종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물고기였으며 일부 표본은 길이가 거의 30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바다 생물인 고래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로 플랑크톤과 작은 해양 생물을 섭취하는 여과먹이였습니다. 그것의 여과먹이 메커니즘 덕분에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 작은 생물을 엄청난 양으로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선형의 몸과 물에서 작은 동물을 걸러내는 데 사용하는 수많은 작은 이빨로 가득 찬 큰 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크기를 감안할 때 바다의 다른 거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자이언트 오르토콘으로도 알려진 카메로세라스는 약 4억 7천만 년에서 4억 4천만 년 전인 오르도비스기 중기부터 실루리아기까지 살았던 두 종류의 속입니다. 이 바다 괴물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직교 두 종류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 추정치는 다양하며 일부 오래된 출처는 껍질의 길이를 9에서 11m로 제한합니다. 카메로세라스는 매끄럽고 단순한 봉합사가 있는 좁은 원뿔 모양의 껍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봉합사는 경막이라고 하는 일련의 내부 챔버를 나누었습니다. 화석화된 동물의 유일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소라로 알려진 껍질입니다. 카메로세라스는 생태계의 초상위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노틸로이드와 큰 유리풀테리드를 잡아먹었습니다. 바다 생물의 머리는 단단한 원뿔 모양의 껍질 입구 근처에 부드럽고 근육질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보호를 위해 껍질 내부에 멘틀이 있었을 것입니다. 카메로케라스는 지금의 라우렌시아, 발티카, 시베리아에 살았는데 그 시기에는 같은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3. 팽투스 물고기는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바다에 있는 물고기 중 가장 큰 이빨 대 몸 비율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대 및 추위가 심한 온대 해역에서 발견되지만 무서운 이빨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길이가 약 15cm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옆으로 납작한 몸, 큰 머리 및 거대한 입을 가진 알려진 가장 깊은 살아있는 물고기 종 중 하나입니다. 이 물고기는 최대 5,000m의 깊이에서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 500에서 2,000m 사이에서도 발견됩니다. 낮에는 바다의 더 깊은 곳에 거주하고 밤에는 사냥을 위해 더 얕은 물로 이동하는데 이를 DL 이동이라고 합니다. 어린 송곳니 이빨 물고기는 물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을 걸러내고 성인 물고기는 오징어를 먹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적인 사냥꾼이며 특수화학 수용체를 사용하여 물에서 먹이의 냄새를 감지합니다. 그들의 두드러진 송곳니는 덫과 같은 역할을 하여 자신보다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송곳니 물고기는 색소가 농축된 특별한 울트라 블랙 피부를 발달시켜 빛을 99.5% 흡수하여 포식자로부터 숨어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측면을 따라 어두운 줄무늬가 있는 측면선이 있어 주변의 작은 움직임조차 감지한다고 합니다. 2.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중생대의 가장 큰 플래시오사우루스 중 하나였지만 어룡, 플리시오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다른 해양 파충류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목으로 가장 유명하며 이는 몸 전체 길이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긴 목을 사용하여 물속의 먹이를 놀라게 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길이가 약 7m인 목에는 71개의 척추뼈가 있어 전체 몸 길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날카롭고 긴 이빨이 있는 비교적 평평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고 몸 길이는 9m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물속에서 날개와 같은 움직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패들 모양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약 6,500만 년 전 백악기 고생대 멸종 사건 동안 멸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악기 후기에 북아메리카를 갈라놓은 광대한 수역인 서부 내륙 해로에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긴 목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크고 길게 헤엄치는 것이었으며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미끄러지는 동작으로 물속을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1. 블루브로 알려진 이 다음 바다 괴물은 메갈로돈 상어보다 더 무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바다 생물이지만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지구를 뒤흔드는 포효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동물인 대왕고래를 포함하여 알려진 어떤 생물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합니다. 포효는 물을 통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으며 1997년 남태평양의 미국 노아에 의해 감지되었습니다. 이 초저주파 고진폭 소리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4,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센서에 의해 감지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대왕고래의 울음소리는 최대 180dB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제트 엔진만큼 크며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울음소리는 수중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때로는 약 1,600km 떨어진 곳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발견되지 않은 큰 바다 생물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으며 이로 인해 블룹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바다 괴물 또는 다른 선사시대 상어에 대한 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블룹은 신화 속의 짐승이 갇혀있다고 알려진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 등장하는 가상의 장소인 침몰한 도시 위치와 비교적 가까운 남태평양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다 괴물 중 어떤 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